울산지방에도 모처럼 단비가 내렸습니다. 늦게라도 비가 오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원래 풍년농사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됐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가 내일 하루 전면 운행을 중단합니다. 울산시가 긴급교통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부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을 끌어온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교원단체와 학원 간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단속되고도 버젓이 영업 중인 퇴폐업소를 고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50대 지적장애인이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산업도시를 표방한 울산시가 중동에 이어 남미까지 교류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류도시가 11개 나라 17개 도시로 늘었습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성경어택이 206억 원의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 7억여 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내비게이션만 골라 훔쳐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어제와 오늘 울산 지역에는 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가뭄 끝에 내린 단비가 해갈에 큰 도움이 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덜게 됐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대지를 촉촉히 적십니다. 오랜만에 물을 머금은 감자밭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예년보다 적은 비 때문에 감자알이 작아졌지만 이제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늦게나마 와서 상당히 좋은 비입니다. 고맙고 밭작물로서는 거의 요 감자에서는 늦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비입니다. 고마운 비고. 모심기를 끝낸 논에도 물이 가득합니다. 비를 맞으며 어린 모와 논물을 살펴보는 농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또 너무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전 농민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래 늦게라도 비가 오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원래 풍년농사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바닥을 보였던 저수지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240여 곳의 소류주의 평균 저수율은 60%를 기록해 농사용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15일과 16일 23mm, 어제와 오늘 31.5mm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은 장마가 시작돼서 벼농사는 침수되지 않게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밭작물은 섭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뭄으로 애태우던 농민들은 단비에 통년을 기원하는 여유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LPG 가격 안정화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내일로 예정된 택시 파업에 울산 지역 택시들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파업에 참가하는 택시는 모두 5,787대로 추산되며 운행 중단 시간은 개인 택시는 오늘 밤 자정부터, 법인 택시는 내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입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증차와 운행시간 연장, 그리고 승용차 유일제 해제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다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기 출퇴근을 하여 주시고 또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울산시는 이번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택시는 경찰과 협력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자는 조례 개정안이 3년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학원과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2시까지이던 울산 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심의가 열린 울산시의회. 학생 건강권을 위해 제한하자는 쪽과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위해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학원 심야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자는 울산시 교육청의 원안은 표결 결과 3대3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하고 초중학생만 제한하자는 수정안과 학교별로 차등화하자는 수정안도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3년을 끌어온 학원 심야 교섭에 대한 조례 개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고 울산 지역 학원들은 현행처럼 밤 12시까지 교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0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시교육청은 당분간 재발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찬반이 팽팽하여 부결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본질이 생략된 채 이해 당사자 이런 문제를 시의회가 조정하지 못하면서 조례 개정에 반대해온 학원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없어진다면은 서울과 같이 고액가해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0곳이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한 가운데 울산은 경남과 더불어 부결시킨 2개 시도로 기록됐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각종 유해 시설로부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게 바로 학교 정화구역입니다. 그런데 석 달 전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퇴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 CCTV와 동작 감지기, 벽으로 위장한 밀실까지 갖추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다 지난 6일 적발됐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업 중임을 알리는 회전 간판이 힘차게 돌아갑니다. 업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단속된 곳이 맞긴 한 건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남성 휴게실 3곳은 모두 지난 3월 학교 정화구역 내 성매매 업소 혹은 청소년 유해 업소로 적발됐던 곳입니다. 단속된 뒤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처분은 한 곳당 벌금 200만 원. 행정처분은 아직 내려지지도 않아 영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과가 안 온 것 같거든요.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중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내한테 없기 때문에 상시 정도는 가진다. 허술한 단속 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흥업소 사이에선 한 번 단속된 지역은 재차 단속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력한 처벌로 학교 정화구역 내 퇴폐 영업을 뿌리 뽑겠다던 경찰과 지자체의 말은 어느새 헛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이던 50대 지적 장애인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1km나 떨어진 사고 현장까지 나왔는지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54살 신모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7km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량이 치여 숨졌습니다. 갓길에서 승강을 하시려고 하신 건지 도로로 뛰어드셨어요. 지나가던 차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지적장애 2급인 신 씨는 인근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었습니다. 신 씨는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을 빠져나온 뒤 1km 이상 떨어진 고속도로까지 걸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항 30분에 담당고사 프로그램 독이라고 8년이고 4년이 있어가지고 시설 내고 찾았다면 찾았는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 2급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해당 시설은 신 씨가 밖으로 나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시설은 신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신 씨의 행방을 알았고 사라진 지 4-5시간이 지난 뒤에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관할구청은 복지시설에 대해 관리 소홀 혐의로 경고 조치하고 신 씨가 시설을 빠져나간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글로벌 산업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가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없다시피 했던 중동에 이어서 남미까지 교류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루과이의 수도이자 최대 항만인 몬테비데오. 1930년 제1회 월드컵 결승전이 열려 축구의 대륙 남미에서도 대표적인 축구 성지입니다.
이 도시와 울산이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과 경제, 문화와 교육 분야 교류는 물론 생태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도 세웠습니다. Ciudades que tenemos objetivos comunes en relación al cuidado del medio ambiente, al desarrollo productivo, al desarrollo y la aplicación de la tecnología en beneficio de nuestras ciudades. 지구 반대쪽 이곳 몬테비데오와의 협약 체결로 울산의 해외 교류 도시는 모두 11개국 17개 도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10년 전 한일 월드컵 때 울산과 자매 결연한 브라질 산토스는 최근 앞바다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발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펠레의 고향이자 세계 제2의 커피 수출항이기도 한 이곳과 울산시가 자매 결연 10주년을 맞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기업 간에 또는 또 민간 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자원 외교를 위해 석유의 보고 이라크 바스라주와 우호 협약을 체결한 울산시. 이번에 남미 교두보까지 두 곳으로 늘리면서 울산의 해외 교류 폭을 한층 넓히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국보 147호 천정리 각석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다가 인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천정리 각석 보정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있고 누군가 한글로 낙서한 흔적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각석 면적의 48.1%에 녹색이나 백색 생물이 자생하고 있어서 레이저로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구의회가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을 또다시 심사 보류했습니다. 남구의회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월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하자는 수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구군의회 의장단과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다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양 플랜트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 지역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은규 박사는 부산과 경남이 조선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울산의 경우 조선 해양 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대정부 요구사항이 뚜렷하지 않다며 정부 지원을 늘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268억 원의 추가 배출 부과금 처분을 받은 선경어택이 모레까지 2차 부과금 206억 원을 내지 않으면 부과금의 3%인 7억 8천만 원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선경어택이 제기한 1차 과징금 62억 원의 행정처분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2차 과징금 206억 원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기각해서 오는 21일까지 부과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경어택은 부과금 처분을 받은 뒤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8월 24일까지 영업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울산지법 행정부가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냈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교사 4명이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없고 기부한 금액이 소액인데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모 교사 등 4명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민주노동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중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으며 울산시 교육청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찰에 지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훔친 통근버스 기사 48살 최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14일 밤 11시 30분쯤 남구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연 뒤 3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포워드 함지훈 등 소속 선수들과 2012-2013년 연봉 계약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군 복무를 마치고 팀에 합류한 함지훈은 89% 인상된 4억 원에 재계약했고 주전 포인트 가드 양동근은 지난 시즌과 같은 5억 7천만 원에 사인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한 김시래와는
신인 연봉 최고 금액인 1억 원의 계약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호국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한 2012년 호국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국영령 관련 영상 상영과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미문 편지 낭송, 군악대 난타 퍼포먼스로 진행됐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군청 대회실에서 올 상반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희망 일자리 찾아주기를 위해서 열린 오늘 행사에는 34개 중소기업체가 참가해서 생산직과 사무직 직원 50명을 현장에서 채용했습니다. 울산시는 비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로 한 사업장 23곳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23곳에는 학교와 은행, 병원, 호텔, 대형마트 등이 포함됐으며 각 사업장은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오늘 울산대학교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 법인 설립 이후 2000시간 이상 봉사한 회원 18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내일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TV는 디지털로 전환하란 자막이 화면 전체를 가리게 됩니다. 울산 전파관리소는 오늘 디지털 방송 조기 전환을 위한 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화면의 절반만 가리던 자막 고지 방송을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제4회 울산 초등영어 연극제가 오늘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반곡초등학교가 춘향전을, 호연초등학교가 신미운하기 오리를 공연하는 등 5개 팀이 실력을 겨뤘습니다. 울주군은 오늘 상북면 진해리 신리마을회관 앞에서 풍년농사 기원제를 겸한 제10회 상북 오리쌀 농법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오리 16,000마리가 방사된다 이어 초등학생들은 황토 염색과 곤충 체험, 물고기 잡기 등 농촌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학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와 함께 열린 전국 사진 촬영 대회에서 58살 김형수 씨의 작품 묘기가 1등에 선정됐습니다. 김형수 씨는 서핑보드와 몸이 하나 되어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을 포착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입선자까지 모두 10명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울산지방은 이제 비가 완전히 그친 것 같은데요. 성경희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촉촉한 단비는 이제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3mm가 조금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제는 하늘도 조금씩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서 교통 안전에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햇살이 나면서 날씨가 좋아지겠는데요. 한낮 기온도 25도로 평년만큼 오르겠습니다. 활동하기 좋겠고요. 낮으로는 조금 더운 감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가끔 구름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고요. 강릉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 들어 많은 구름이 지나겠고요. 아침에는 안개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남부 내륙 지방도 한낮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부산과 제주 지방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영남 지방은 종일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일교차가 큰 하루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우리 지역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조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활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한낮으로도 26도 안팎에 머물러서 큰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